안녕하세요. 주주비책의 마스터 주마입니다. 자, 오늘은 기준봉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통 일봉에서 어떠한 거래량이 터진 시점, 그리고 정배열의 상태, 그리고 캔들의 크기,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실 텐데, 자,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이 부합되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종목을 시점을 정확히 포착을 했다라고 한다면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포지션 하나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셀바스 AI라는 종목입니다. 주가의 상승을 보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크게 해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시점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잡아야만 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자, 보통 차트를 보실 때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거래량들이 없는 구간에서 첫 번째로 거래량이 크게 오랜만에 발생한 지점을 잘 포착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좋은 종목이다, 여기서 무조건 상승의 시작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자, 기준봉이라는 애가 대량 거래량을 오랜만에 만들어 놓고 몸통의 크기가 시가 마이너스 0.18에서 종가까지 21.12, 꽤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약 20% 이상의 몸통을 만들어 놨는데, 야,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또는 거래량이 유입됐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 들어가면 되겠어 라고 하다 보면 엄청 긴 시간 동안 홀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좋은 경우이지만 나쁜 경우에는 이 기준봉을 기점으로 주가가 하락을 해서 다시 이렇게 바닥권을 기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바닥권에서 기준봉이 하나 만들어졌을 때, 자, 이 종목이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요. 자, 이때부터 좀 더 체크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준봉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줘야만 하는데, 자, 첫 번째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서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일반 개인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캔들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주목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굉장히 많이 샀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 앞쪽의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부터 이제 출발하려고 한다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봉일 뿐입니다. 자,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준봉이 발생한 시점에서 이 기준봉을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 기준봉을 이렇게 이탈을 하지 않고 주가가 움직여 준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좀 더 체크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의 박스권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 박스권의 형태는 전체적인 고점의 형태는 무조건 만들어 놓으실 필요는 없고, 자, 이렇게 음봉과 양봉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여 가면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했던 가격, 여기 시작점으로서 더 이상은 상승하지 못했던 종가 기준으로, 자, 그럼 종가 좀 더 높죠? 그러면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박스권을 형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뭔가 좀 힘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당연히 갭 상승이 필요합니다. 갭 상승에 대한 의미 중에서 좋은 게 이동평균선 또는 어떤 특정 가격에 대한 갭으로 뛰어넘는, 그래서 시가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되는 형태로 캔들이 만들어지는 시점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정 가격대를 갭으로 뛰어넘었다라는 것은 조금 더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박스권이 만들어졌고 이 박스권을 그 다음 갭으로서 뛰어넘어버린, 이 박스권의 전체 고점이라 하더라도 이 고점보다 높은, 또는 전체 박스권 내에서 여기까지 가격대에서 박스권을 돌파해주고 아랫꼬리가 나왔다가 또 지켜주는, 자, 이런 형태에서 갭 상승,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또 거래량이 더욱더 터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기준봉이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서 박스권을 이루어졌고, 여기서부터 힘이 느껴지는 캔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캔들은 캔들의 크기에 따라서, 당연히 갭은 떠야 되겠지만 캔들의 크기에 따라서 한 10% 이상의 몸통의 크기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기준봉 단타로서 또는 기준봉에서의 종가, 기준봉의 단기 스윙, 이런 형태로, 자, 눌려있는 형태들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보통은 이렇게 주가가 움직여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들을 보여주는데, 자, 이때 몸통의 크기를 보겠습니다. 시가가 5.86%였고 종가가 16.14니까 16.14에서 5.86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짜리 몸통이 만들어졌느냐라는 부분이고요. 10% 이하의 몸통이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매수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일단은 10% 이상의 몸통 크기를 만들었다면 보통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가격대는
당연하게 갭을 띄웠기 때문에 기준봉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중심 아래쪽 구간, 중하단 구간과 중심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어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기준봉을 보시면 기준봉이 분명히 만들어졌는데 10%의 몸통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을 주지 않고 주가가 계속 밀리는 듯 또 올라갈 듯 그리고 또 흘러내리는 듯 이런 형태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는 굳이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일단은 주가가 확실하게 내가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기 기준에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물론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자, 그래도 여기 닿지 않고 중심도 오지 않고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냥 사면 되겠지 라고 한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는 있을 겁니다만 혹시나 하락을 하게 됐을 때는 또 후회를 하게 되니까요. 후회 없이 수익을 얻는 방법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확실한 매매 시점을 잡고 매매하는 겁니다. 자, 이때 두 번째로 체크해 줘야만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매수를 하지 않을까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동평균선이 빨간색 22평, 그리고 파란색 62평, 그리고 검은색 122평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정배열 상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가의 갑작스러운 급등과 조정으로 인해서 22평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제 62평이 천천히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122평이 우상향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 요때까지만 보더라도 자, 이게 확실하게 어떤 캔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려야만 할까라는 부분을 체크해 줘야만 합니다. 자, 또다시 기준봉이에요. 또 박스권이 있다면 박스권 또는 고점에 대한 돌파, 이걸 상승 갭으로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꽤 느껴지는 거죠. 자, 이때 몸통의 크기 보겠습니다. 시가 8.16 그리고 종가까지 26.42이기 때문에 또 10% 이상의 몸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은 기준봉의 이탈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는 시점,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 라인을 빼버리겠습니다. 자,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까지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내가 보통 매매를 하다 보면 엄청 급해지거든요. 엄청 급해지기 때문에 이 급한 상황에서 매수를 섣불리 진행하게 되는 케이스가 꽤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은 수익이 급해서 일단 빨리 매수를 하고 보겠다 라고 하신다면 어떤 특정 가격대에서 흐름을 잘 보여주면서도 상승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케이스도 있지만 한 번 손실로 한 방에 후회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보통 매매를 진행한다. 주식에서는 이제 확률적으로 높은 좋은 자리를 선점을 해서 매수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떤 흐름을 보여줘서 짧게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매수에 대한 시점을 정확하게 잡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몸통의 크기상으로 봤을 때 다 10% 이상의 몸통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 중심 부근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찌어찌 매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락했을 때, 손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를 해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 상승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종목이라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확실하게 매수할 수 있을 때만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매수 포인트는 오질 않았어요. 왜냐면 정배열 상태가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때는 한 번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자, 여기서부터 우상향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 즉 62평과 122평이 조금씩 이격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캔들이 터졌기 때문에 이때 대부분 매수하는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심 그리고 중하단 부근에 들어올 때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정배열 상태가 거의 와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분할 매수로 이렇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가격이 왔을 때 매수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진입할 비중으로 매수를 걸어놓고 그 다음 형태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주는가를 체크해주면 돼요. 자, 그러다 보면 내가 중심 가격에서 한번 매수를 했다라고 치고 이 가격쯤에서 터치를 하고 종가상으로 올라왔으니까 여기 종가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격이 줄어들고 있고 22평은 계속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박스권에 대한 형태들을 전체적으로 갭으로 띄워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격이 가까워진 형태에서는 한 번 정도는 괜찮다, 우상향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자, 여기서 매수를 됐다면 이 종가상으로 매수를 하더라도 갭을 띄워서 또 다른 기준봉이 터질 때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정별이 됐어요. 정별이 됐기 때문에 일부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수익 실현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또 기준봉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매도한 물량을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 이때도 몸통의 크기를 체크해줘야만 합니다. 자, 시가 6.47에 종가 18.07 역시나 10% 이상의 몸통이라서 자, 여기 또 갭으로 띄웠으니까요. 자, 여기 기준봉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중심과 중하단 사이에서 이제 정확하게 분할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매수가 됐고 매수가 된 상태에서 아침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만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서 주가가 털린다라는 의미를 가지더라도 지금 내가 원래 매수를 해야 하는 가격대 그리고 내가 비중 매수를 할 수 있는 이 가격대를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터지는 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이런 형태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아직까지 정배열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크게 한번 하고요. 자, 종가까지만 해도 거의 3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 형태가 계속 유지되는 한 여러분들은 계속 끌고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얻으실 수 있는 수익의 폭은 도대체 얼마가 될까? 중간에 분명히 익절을 하겠지만 익절 이후에 오늘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진 것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앞쪽에 털었던 만큼 비슷한 거래량으로 주가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약 11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포지션이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내가 이 포지션을 앞쪽을 다 놓쳐버리고 뒤쪽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래량의 최대치로 터진 형태를 봤다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앞쪽에 있는 수익은 조금 포기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이탈하지 않고 중하단까지의 매수 시점 눌림에 대한 조정을 체크해 줘야만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도 수익이 터지는 형태에서 여기서 이까지가 수익이 더 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수익이 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내가 매수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수익을 온전히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주가가 상승하는 걸 보면서도 주저 하다가 매수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뒤쪽 수익을 다 놓치게 되는 케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분석한다는 것은 자, 오늘 이게 터져서 이 종목을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최초 거래량이 없던 구간 또는 앞쪽에서 크게 흐름이 없던 종목이 갑작스러운 대량 거래량으로 기준봉의 형태를 만들어 줄 때부터가 여러분들은 차트를 확인하고 종목을 포착해서 이 종목을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자, 당일 만들어진 기준봉만 보다 보면 이 종목이 내일 갈지 또는 가주는 종목도 있겠지만 여지없이 눌림을 주다가 이게 눌림인 것 같아 중심 부근에서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했는데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지점은 여기였는데 그 시작 지점을 한참 지난 지점에서는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주가가 물량을 떠넘기고 하락하는 시점 그런 포인트에서 나는 기준봉을 발견하고 진입 시점을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흐름과 그리고 세력들의 수익을 실현하는 구간이 조금 엇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력들이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 구간에서 나도 그 종목을 확인하고 관찰하면서 시점이 정확하게 왔을 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진입을 해야만 확실한 수익을 얻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기준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갭이 띄워진 형태들은 주가의 시작 지점 뭔가 크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작 지점 이후에 조정 그리고 이 박스권들이 있다면 박스권과 전 고점을 갭으로 돌파해주는 시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은 매수에 대한 흐름, 포인트를 잡아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큰 수익을 위해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꾸준히 매일매일 재료와 뉴스 그리고 종목들을 포착하고 판단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시점 그리고 확실한 수익에 대한 시점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주비책의 마스터 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